올해 이음에서 떠먹는 연구를 런칭했습니다. 떠먹는 연구는 제3섹터 그리고 비영리 분야, 자원봉사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들을 좀 소개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우리가 도시사회가 좀 변화하면서 외로움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도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노유진 시민가치연구소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자원봉사 활동과 외로움, 자원봉사 유형에 따른 효과 차이라는 논문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외로움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많이 인식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에서 외로움은 공동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여기에 관련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 대응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먼저 외로움, 그리고 고독,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독은 아시는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 하지만 이게 외로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을 한 상황인 거고 그 상태를 즐기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으로 내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개인이 사회적 고립 안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고독을 또 즐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외로움을 높이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자원봉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정말 자원봉사를 참여했더니 외로움이 낮아지더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보전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외로움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고 그리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혼과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은 반대로 자원봉사 활동이 적은 집단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서 외로움을 낮출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성화해야 할 집단과 분야를 확인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게 뭐라고 하죠? 관계를 확장시키는 되게 좋은 장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논문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환경보존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그런 분야가 외로움 해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다른 자원봉사 활동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연구가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중에서 특히 좀 더 효과가 있었다는 두 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와의 관계와 외로움을 좀 더 집중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좀 참고를 해서 외로움을 해결해야 할 집단이나 분야를 좀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도 외로움을 해결하거나 좀 더 사회에 가치 있는 활동의 하나로 자원봉사를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구는 신스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혹시 두 분은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을 보셨나요? 네. 되게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광팬입니다. 되게 인기 있는 예능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1인 가구가 이만큼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예능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연구는 1인 가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요인이라고 하는 권태현 연구자의 연구입니다. 한국자료분석학회에 등재된 연구이기도 하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1인 생애 주기별 1인 가구의 행복 수준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 요인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전체 1인 가구의 행복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이런 행복의 지수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에 비해서 중장기와 노년기의 행복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행복 수준과 만족도의 미래, 생활 수준 만족도와 미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우울, 사회적 지지는 모든 생애 주기별 1인 가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청년기에는 안정감이, 그리고 중년기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적 평등 인식,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가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노년기에는 자원봉사의 활동, 그리고 동네 환경의 만족도, 그리고 공동체의 소속감 만족, 이 1인 가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예측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 1인 가구 행복 증진에 대한 정책 및 실천적인 것들을 좀 함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연구가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서도 자원봉사 특성화 전략으로 생애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요한 과제로 또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노령화되는 이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도 이제는 달라지게 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활동으로 좀 기획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개개인의 이런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요소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가 겪을 수 있는 고립으로 좀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사회 변화를 좀 감지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좀 하고 해결되는 활동들을 좀 보면서 이런 성취도 좀 느끼면서 서로 간에 자원봉사 간에 그리고 우리 실무자 간에 이런 사회적 지지, 여기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지지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또 이 자원봉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1인 가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되게 흥미로운 연구로 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려면 아무래도 청년, 뭐 중장년, 고령층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기획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반영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례를 좀 소개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자원봉사의 이 프로그램의 흐름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좀 발굴하고 해결하는 뭐 리빙랩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현상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최근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들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연구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청년은 안정감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어서 뭐 주거안전 지킴이랄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년은 어쨌든 건강에 이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중장년 같은 경우는 소셜 다이닝을 통한 영양의 이제 식사와 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노년기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뭔가 대상화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우리 자원봉사 섹터에서 안녕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다른 곳에서는 이제 우리 마을 일촌 맺기 이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부엌이나 공유 가드닝 이런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원봉사 이음의 정영롱 부대표께 논문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ESG 경영의 이해와 ESG 아카이브의 가능성이라는 논문인데요. 2024년 한국기록학연구에 게재된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ESG 경영이라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수용하는 경영 방식을 이야기하죠. 이 논문은 그 ESG 경영의 근거가 되는 경영 성과에 대한 기록이랑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ESG 아카이브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ESG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아카이브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하는 탐색적인 연구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이 연구에서는 ESG 대두의 과정, 또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ESG 관련 규제들을 정리하고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ESG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랑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기업 실무자들을 목적 표지법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개별 면담을 해서 그 면담의 결과를 이제 ESG 경영이랑 이해 관계자 간 소통 프로세스를 이제 개념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또 이제 실무자들한테 검증까지 받은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또 이제 목적 표지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구자 본인도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게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SG 커뮤니케이션을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이랑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고 있는데, 수동적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기업 외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너네 이제 공시해 뭐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수동적인 거고, 기업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커뮤니케이션에 맞게 그런 핵심 문제점들을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어떤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강화될 규제 준수를 증빙하고 대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국내외 규제 대응 평가의 이력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ESG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ESG 관련 노하우, 기록,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소비 결정, 투자 결정에 있어서 근거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기업의 선의를 믿는 것 외에 그 진위를 구분하는 게가 좀 어려워서 ESG 워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7가지 그런 핵심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도구로서 ESG 아카이브가 적절하다라고 해서 그 이제 프로세스하고 이제 아카이브의 모델을 매칭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기본 관리 모델, 확장 관리 모델, 내부 활용 모델, 외부 활용 모델, 사회공헌 모델,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매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문사 활동이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SG 경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자문사 아카이브의 측면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자리 잡은 ESG 경영과 관련된 연구, 아주 정말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이것이 우리 자원봉사 섹터와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들에게 좀 주는 시사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예리하죠? 네, 예리하시네요. 마지막에 저도 이제 살짝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이 기업 사회공헌하고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문사 전문가로서 ESG 경영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기업 내 그런 ESG 담당자, 실무자의 관점이나 수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의 가치를 지키는 데 되게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 활동 자체를 기록할 때도 어떤 비재무적, 재무적 가치를 기록하는 지표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자원봉사의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그리고 제3섹터 비영리 관련된 연구 중에서 논문 3편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학술적인 연구가 현장에도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저희의 이 취지가 잘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소감 한번 듣고 싶은데, 영롱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혼자만 이렇게 늘 공부하다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승희님 어떠셨어요? 떠먹는 연구의 취지가 현장에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그것은 아마 우리 현장에서 하는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이 이 현장 연구에 좀 활용이 되면 좀 더 완성도 있게 이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저희 자원봉사 이음의 떠먹는 연구팀은 이렇게 제3섹터, 또 시민사회, 그리고 뭐 ESG, 비영리, 자원봉사, 기부 이런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되는 최신 논문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다음에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